10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발표 선택처는 분명하다고. 삼성물산 앞으로 더 앞서가질 것이다. 사실 정리 소식이 들리고 나서 물산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쵸.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법 개정과도 아주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너 리스크가 줄었다는 메시지도 물론 함의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상속이 내년 되면 연부인납이 끝나요. 그러면 완전하게 이제 상속세도 리스크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제가 볼 때는 배당을 늘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오너들이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들은 앞으로는 가장 큰 메리트는 배당주가 될 겁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분기배당을 하고 있고요. SK도 분기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LG 같은 경우도 자사주를 엄청나게 소각하고 있고 분기배당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SK도 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돈을 무지하게 잘 벌잖아요. 근데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직접 배당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SK하이닉스 지분이 없잖아요. SK하이닉스가 배당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모회사인 SK스퀘어로 가요. 스퀘어가 배당을 해야 주 SK로 가고 주 SK가 배당을 해야 회사에 가져가는 거죠. 배당을 그럼 몇 번 해야 돼요? 3번을 해야 되는 거죠. 배당을 3번 하면 세금도 3번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굳이 배당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 지주회사가 되고 경기가 안정화되면 이제 배당을 늘리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앞으로 삼성물산이 자사주 작년에 많이 소각했거든요. 자사주를 소각해서 이제 이재용 회장 지분이 더 올라간 건데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늘리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죠. 네. 거기에 증여세만 거의 뭐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까지 나오고 그렇죠. 거기에 상속세까지 고려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를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배당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굉장히 고배당을 계속하고 있죠. 1년에 10조 가까운 배당을 계속 1년 10조 가까운 배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같이 맞물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홍당희 여사는 이런 포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굳이 상속을 하자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상정법벌에서 상속세와 정여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여가 유리한 게 있죠. 정여는 정여 시점에 주가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상속은 상속 시점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주가가 더 올라가면 세금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뭐 손자 그것도 있고 해서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지금 증여를 한 시점 자체도 시장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되겠네요. 앞으로 더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죠. 받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메시지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 시장에서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너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에도 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앞으로도 제가 볼 때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에 대한 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주를 누구로 볼 거냐? 저는 물산입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배구조가 아직 퍼즐이 하나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5% 지분 8.5% 중에서 5%는 물산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산이 확실한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물산은 간접이익을 보게 되고요. 첫 번째, 그럼 가치가 또 올라가겠죠. 전자의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오너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것도 메리트가 더 커집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거죠. 시장에 확실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물산 자체만으로 좀 봤을 때 내부 사업도 좀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지배력 강화 이후에 건설, 상사, 리조트, 패션처럼 저평가받던 이런 사업부를 재편하고 이제 뭐 미래 사업 쪽으로 자원을 재분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사실 삼성물산은 사업 구조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오 때문이죠. 사실 에브랜드와 삼성물산 합병할 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농담 같은 그 IR을 했는데 삼성물산이 어떤 회사냐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해달라 했더니 우리는 의식주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물론 뭐 맞습니다. 일단 집도 짓고 물산이 제일 크죠. 일단 지금도 전체 물산에서 전체 매출의 36% 정도는 건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역 부분이 있죠. 그게 한 30% 매출이 됩니다. 나머지가 이제 삼성, 제일모직
가지고 있었던 의류, 유통 이쪽이 이제 나머지 매출을 이루고 있는데 아마 이 구조에서 궁극적으로는 바이오가 30 이상 그리고 건설 30, 무역 30의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그룹은 아직까지 그 형제 간의 계열 분리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형태를 보면 이부진 사장은 결국에는 호텔 신라와 유통 쪽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명히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세연 사장은 결국에는 제일모직 쪽하고 기타 뭐 그 광고 홍보 쪽 이런 쪽을 남편이 그쪽에 있으니까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나머지 계열사 아직까지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서라도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 대주주 삼성바이오 산업 그리고 건설, 무역 세 가지 축으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는 예측이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앞으로 이 삼성과 관련된 그룹주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삼성물산 30만 시대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 그룹주 내에서 조금 좋게 보시는 그런 곳은 어디일지 한번 말씀을 그래도 해주시면. 전자죠. 전자. 그렇게 말하자면 전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오늘 녹화 기준으로 오늘 날짜로 손정희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한 걸 보면 지금 많은 자본시장에서 이야기하는 AI의 버블론을 불식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27년까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간다. 그러니까 전자는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지금 10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더 갈 것은 저는 분명하다 보입니다. 예, 그 전자 좋고요. 다음은 중공업이죠. 그리고 조선은 또 좋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2차전지, 그리고 저는 물산도 꼭 봐라. 삼성물산은 앞으로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삼성의 그러한 리스크들이 해소된다면 앞으로 삼성 관련된 그룹주들의 주가라든지 발전 그리고 향후 미래가 더욱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